스포츠 멘탈 훈련이 왜 필요한가? 자, 그럼 운동을 먼저 보자고. 자, 운동은 크게 체력과 네. 더 단순하게 나누면 신체와 정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운동은. 네. 이제 우리 코칭을 하는 데서도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아, 신체와 정신. 네. 그럼 신체라는 거는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기술과 체력. 네. 이제 스포츠에서는 기술과 체력. 그럼 기술과 체력만 있으면 우리가 운동을 잘하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도 해. 네. 뭐 체력 좋고 기술 좋으면 운동 잘하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클래스가 높은 쪽으로 올라가면 특히 이제 경쟁 스포츠로 들어가게 되면 단순히 체력과 기술은 이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다 대동소이해진단 말이야. 네. 그때부터 이 선수의 어떤 실력을 가름하는 거는 좌우하는 것은 네. 결국은 뭘까? 이 정신. 멘탈. 그 멘탈이라는 말의 뜻은 사전적 의미는 정신적인 걸 뜻하지. 네. 그럼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멘탈은 정신, 마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본다면 체력과 기술과 이 멘탈적인 부분으로 보는데, 그럼 멘탈은 뭐냐면 이 정신적인 부분이 내 신체적 어떤 기술이나 체력을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멘탈 능력이다. 그래서 멘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멘탈이 중요하다면 운동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멘탈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거는 좀 들어가 보자고 하나씩. 네. 자, 먼저 스포츠에서 멘탈 코칭이 필요한 이유. 자,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정리를 하자면 내 체력과 기술을 좀 더 탁월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멘탈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 학습 과정에서 또는 훈련 과정에서 멘탈 코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네. 이제 코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거고, 일단 필요성을 첫 번째 잡아보자고. 첫 번째는 체력과 기술 플러스 이 멘탈이 체력과 기술을 더 탁월성을 갖게 만들어준다. 결국 우리가 운동 학습에서 이렇게 보면 운동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 단계와 네. 국가대표급의 또는 프로 선수로 올라갈 때 이 모양은 피라미드거든. 네. 피라미드라는 건 뭐냐면 처음 운동을 배울 때는 선수들의 체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 전체가 다 차이가 엄청나. 네. 많이 차이가 나지.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체력과 기술의 차이는 크게 없다 이 말이야. 왜? 다 그렇게 코칭을 받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 네. 근데 올라갈수록 그러면 밑에는 이질성이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동질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운동을 오래 한 선수들은 체력이나 기술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그러면 그 경기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뭘까? 이 멘탈적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거 정리됐어.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스포츠에서 멘탈 코칭을 해야 하는 거는 이유, 필요성. 두 번째는 이러한 멘탈 훈련이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자기 통제 능력. 결국은 중요한 어떤 고비마다 선수가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가. 네. 그 조절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내 운동 수행에 가장 적합한 상태, 필요한 상태. 그게 예를 들어서 조절이 못 됐을 때 과한 각성과 불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내가 몸의 모든 부분을 각성시키게 되면 근육이 긴장이 되고 또 주위의 폭이 좁혀지고 그렇다면 운동 수행에 벌써 필요한 단서들이 많이 날아가 버리잖아. 네. 그렇다면 이건
내가 내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체력과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운동 수행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는 좀 소심하다 또는 내향적이다 이런 선수가 있다면 이 선수에게는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멘탈 코칭을 해줘야 되는가. 그런 선수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욱박지르거나 어떤 결과 지향 목표만 강조해가지고 계속 이 어떤 압력을 가해버리면 이 선수는 뭐를 학습하느냐 하면 불안이라는 걸 계속 학습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중요한 어떤 경기나 이런 데 가서는 자기 조절 능력이 안 돼.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불안을 일으켜버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오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훈련 과정에서 이 멘탈 코칭을 통해서 이러한 선수의 그 특성까지도 파악해서 이 선수에게는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 선수에게는 어떤 결과 목표를 줘야 된다.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멘탈 이런 훈련이 필요한 이유,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준다. 이제 두 번째야 그게. 자, 세 번째. 결국 운동은 내가 필요한 그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닐까? 초점을 맞추려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뭐를 막아야 돼? 간섭을 막아야 되지. 그걸 우리가 심리적 간섭 또는 정보 간섭이라지. 이 간섭이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지. 그래서 평소에 이 멘탈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 간섭, 심리적 간섭을 차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특히 불안이나 특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스트레스나 불안이 계속 야기되는 어떤 그런 훈련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안에 스트레스를 더 키우고 불안을 더 키우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심리적 간섭과 스트레스 이런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멘탈 훈련을 시킨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경기력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경기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멘탈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야. 그러면 초점을 처음에 지금은 멘탈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필요하다는 건 사실 알고는 있어. 본인도 알아. 대부분 사람들도 알아. 그렇죠. 아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한 이유로 인해서 멘탈 이런 훈련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라는 걸 이제 정리하는 거야. 이제 네 번째는 선수들마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과 에너지는 본인 안에 다 있다고. 자, 우리가 코칭의 3대 철학을 혹시 기억이 나? 코칭의 3대 철학. 우리가 코치나 트레이너나 또는 어떤 선수를 이렇게 훈련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지. 코칭의 3대 철학. 첫 번째, 모든 선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모든 선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성장과 변화를 위한 자원은 이미 그 선수가 갖고 있다. 성장. 모든 자원은, 줄여서 모든 자원은 선수가 이미 갖고 있다.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모든 선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코치가 가져야 될 철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철학이 빠지면 뭐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면 현재 이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실력, 이 선수의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계속 평가하려고 하거든. 코치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 선수를 길잡이 해주고 물꼬를 터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 코치는 어떤 선수든 간에 이 선수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절대적 내 믿음, 이걸 가져야 돼. 그래서 그게 코칭 첫 번째 철학이 모든 선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 전제가 깔려져야만이 나를 믿고 찾아오는 사람,
또 나를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를 키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든. 선수가 성장하는 것은 코치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성장해. 이거 잘 알아놔야 돼. 네. 선수는 뭐 코치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볼 때 이 선수는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선수에게 코치가 계속 믿음을 보내주고 그 가능성을 계속 믿어주고 기다려준다면 언젠가 이 선수가 대성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대성할 수 있는 자원이 그 선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치가 자신의 좁혀진 경계로 넌 그거밖에 안 되니까 요거밖에 안 되라고 계속 기대를 안 보내주거나 믿음을 안 보내준다면 이 선수는 현재 상태에서 성장이 멎어버려요. 우리가 대기만성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 큰 그릇은 넣게 된다는 말도 있잖아. 그래서 코칭의 첫 번째 철학이 모든 선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건 계속 내 뇌에다 새겨 넣어야 돼, 코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자원은 누가 갖고 있다? 선수가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 코치들은 자꾸 착각하거든. 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가르쳐서 네가 컸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 팔이 이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건 누가 코칭해 줄 수는 있어. 네. 이렇게 하면 돼. 가르쳐 줄 수는 있어. 그러나 이걸 빠르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선수 자신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자원은 누가 갖고 있어? 선수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자원은 누가? 선수가 갖고 있다. 이 두 개만 되면, 우리가 누구든지 키워줄 수 있잖아. 누구든지 성공시켜줄 수 있지.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코치가 필요하다. 반드시 코치가 필요하다. 왜 코치가 필요할까? 이 선수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 자원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코치가 이 무한한 가능성과 자원을 이끌어내고, 이걸 어떤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못 해준다면, 이 가능성과 이 자원이 썩어버린단 말이야.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코칭의 3대 철학이 이 세 가지다 말이야. 첫 번째, 모든 선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모든 자원은 누가? 선수가 갖고 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 코치가 필요하다. 여기에 이 코치는 훌륭한 코치야. 훌륭한 코치. 네. 그럼 훌륭한 코치는 어떤 코치냐?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선수를 만나고 그 선수에게 맞는 코칭을 해주는. 그럼 선수에게 맞는 코칭이라는 게 뭘까? 여기에 바로 멘탈 코칭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멘탈 코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스포츠 멘탈 훈련의 마지막 네 번째는, 필요성의 네 번째는 네. 선수의 잠재된 자원과 에너지를 끌어내야 된다. 선수가 코칭의 철학으로 볼 때 모든 선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자원은 선수가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 선수들에게 우리는 뭘 해주면 멘탈 코칭만 정확하게 해주는 코치만 있다면 네. 어느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 자, 운동은 이제 지도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있어. 타고난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 그건 우리 무시 못 하거든. 거기 있단 말이야. 타고난 재능이 있는 선수가 있지만 그 선수들이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훌륭한 코치를 못 만나면 그 재능이 꼽히지 않아. 또 다른 건 타고난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 횟수를 늘려가지고 연습량을 많이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거 하나만 난 할 수 있어라는 성공 신념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돋보기가 초점을 맞추듯이 반복한다면 거기에 그 믿음을 보내주는 기대를 하는 코치가 있다면 그 선수도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성공하는 선수들을 보면 타고난 재능이 아니고 후자의 경우거든. 수많은 반복 훈련,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신념, 또 코치의 어떤 훌륭한 코칭과 그 믿음, 그거에 의해서 훌륭한 선수가 만들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코칭의 필요성이야. 자, 이렇게 코칭의 필요성을 이제 이해를 오늘 수업을 통해서 내면화시켜야 돼.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돼. 자, 그럼 이제 본인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네. 스포츠 멘탈 훈련의 필요성 4가지를 한번 설명해 봐줘. 첫 번째, 체력과 기술 플러스 멘탈이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네. 내가 갖고 있는 그 체력과 기술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멘탈 훈련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야 돼. 네. 오케이. 잘. 체력과 기술의 뒷받침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딱 내 걸로 만들자고. 네, 네. 자, 두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 자기 통제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게 멘탈의 필요성. 그렇지. 멘탈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조절, 통제 능력, 여기 필요하다.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 과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게 가장 큰.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선수의 잠재된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멘탈의 필요성. 요거까지만 이제 일단 필요성만 이해를 하자고. 네. 그래서 아까 그 부수적으로 코칭의 3대 원리를 설명했거든. 네. 뭐였지? 첫 번째, 모든 선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내 뇌에 네. 아주 굵게 전형신경을 만들어내야 돼. 네. 코치가 되면 현재 잘하고 못하고 뭐 타고난 재능이 있고 없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요 첫 번째 걸 적응시켜. 네. 다음. 두 번째, 선수가 이미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 모든 자원은 선수가 갖고 있다. 그렇죠. 오케이. 선수가 자원이지 선생님이 자원이 아니야. 오케이. 좋은 세 이야기야. 번째, 반드시 코치가 필요하다. 반드시 코치, 어떤 코치가 필요할까? 훌륭한 코치. 오케이. 그거만 된다면 그 코칭의 철학만 가지고 내가 코칭을 한다면 목석도 그렇죠. 목석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반복이 천재를 만든다라는 교훈을 하나 얻고 가자고. 네. 반복이 천재를 만든다. 우리 운동선수들 다 반복하잖아. 네. 그래서 반복을 하면 천재를 만드는데 네. 요건 우리는 이제 알았단 말이야. 누구든지 반복하면 천재를 만든다. 왜? 모든 선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 자원도 지 안에 있거든. 누가? 코치가 잘 해준다면. 그럼 그런 상태, 코칭의 3대 철학을 적용해서 반복한다면 뭐가 된다? 천재가 된다. 반복이 천재를 만든다. 와. 근데 저 반복을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 이 말이야. 불안한 상태에서 반복할 건지, 산만한 상태에서 반복할 건지, 뭔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절망한 상태에서 반복할 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반복이 천재를 만든다라는 건 멘탈 훈련이 병행이 돼서 그 선수에게 최적의 상태에서 반복을 했을 때 천재가 되는 거지. 누구나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코치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다 돼. 거짓말이야. 그건 없다 이 말이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선수가 최상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코치가 그게 체력이었던 기술이었던 멘탈이었던 그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반복해 줄 때 그 선수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